이미 한번 심정지가 왔었어요. 기증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을 담보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 무기징역까지도 감수하고 의사면허 걸고 했다. 불법적인 수술을 보도를 해도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진 씨는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서 만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학 입학만 해놓고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4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숨이 차고 뭐 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2015년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화진 씨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폐고혈압인데 보통 20, 30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좀 예후가 좋지 않아서 좀 이제 폐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 폐이식이라는 게 응급도 순서대로 이식을 받게 돼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 그런 분들에게 먼저 수혜가 가기 때문에 이 화진 씨 같은 이런 특발성 고혈압 환자들은 거의 이식을 기다리다가 뭐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 설명이. 내사자 장기 이식을 받기까지 특히 이제 폐이식 같은 경우는 한 4년을 기다려야 돼요, 평균. 그래서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폐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진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심정지가 한 번 왔고 이게 서서히 나빠지면서 언제 또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방법을 찾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불법이라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일본의 다떼 교수님이라고 교토의대 교수님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그 생체 폐이식을 많이 하시고 권위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정 이식 수술이라도 받겠다.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을 해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아산병원도 생체 폐이식을 이제 곧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이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연히 다떼 교수님 통해서 너희 병원 환자가 지금 우리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오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해 들었고 마침 또 아산병원 과가 달라서 모르긴 했지만 아산병원 환자였으니까 연결이 돼서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해보자. 그렇게 됐고 다떼 교수님이 와서 참관을 하셨다고 해요. 화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에 수술을 하고 제 기억에 26일인가 그날 이제 눈을 떴는데 그날이 마침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딱 눈을 뜨고 날짜를 보고 내가 수술이 잘 끝났구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번째 생일을 중환자실에서 맞긴 했지만 굉장히 뭐 2번째 삶을 부모님께 선물 받은 셈이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뭐 작은 케이크도 가져다가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결심하시게 된 계기, 뭐 일본으로 가려다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막 울더라고요. 이게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나는 그런 거. 처음에는 수술 안 받겠다 그랬대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긴 해도 절개를 해서 이거 폐를 떼내는 큰 수술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입장이어도 죄송했을 것 같아요. 되게 착한 친구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아팠고 그래서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또 나를 위해서 선뜻 폐를 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담스럽고 되게 죄송할 것 같아요. 화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폐이식을 하려면 그 2명의 공여자가 기증자가 필요하고요. 한쪽 해서. 근데 그게 마침 어머니 아버지의 폐가 잘 맞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폐고혈압이라는 게 심장에서 폐로 가는 동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좁아져서 폐 기능도 떨어지지만 심장에 굉장한 무리를 주는 거거든요. 화진 씨도 약물 치료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폐 이식 외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질병이에요. 아버지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 그리고 어머니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나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생체 이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생체 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떼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증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을 담보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이에요. 내 신장을 하나 누군 가족을 위해 떼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을 담보하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내 한쪽 남은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담보를 하고 현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사실은 이게 뇌사자 장기 이식이 활성화가 돼서 이런 분들이 다 이식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생체 폐 이식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온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관계가 있지만 이게 가족 간에 조직이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이걸 너무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해결하라고 우리가 약간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뭐 우리는 이제 미담으로 많이 보도를 했긴 했지만 그게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수술방 4개가 동원돼서 의료진은 50명,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 보면 떼낸 폐까지 막 보여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런 수술이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무기징역까지도 감수하고 의사면허 걸고 했다. 그 최 교수님이 부모님 폐 적출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료진은 50명이나 되고 집도인은 박승일 교수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떼낸 당사자는 최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정말 의사면허 막 걸고 했다고. 2008년 이후부터 계속 교토의대 그 다떼 교수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병원 내 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복지부와도 충분한 교류를 했고 흉부외과 학회, 이식학회 이런 쪽에 환자 상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수술을 하고 이게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법적 검토에서부터 엄청난 과정을 거친 거죠. 과거의 예를 보면 제가 취재 파일에도 썼지만 1988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졌는데, 그때는 이제 뇌사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도입이 안 됐던 때래요.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절제를 하는 순간 그 환자는 사실상 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법이 바뀌었고 2012년에 그 소아 장기 이식할 때 그때 이제 위를 비롯해서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했는데 그때도 사실 위와 몇 개 장기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수술 이후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대구에서 뇌사자의 팔을 이식한 수술이 있었죠. 그분이 몇 달 전에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분 수술 이후에 지금 이제 뇌사자의 손, 팔 이식하는 수부 이식도 이제 합법화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왜 이런 거냐, 왜 좀 미리미리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좀 받고 의사들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뭐
법이 의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은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생체 이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 윤리적인 문제들 많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것도 복지부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고 이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한 반년 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수술을 계기로 잘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빨리 합법화가 돼서 다른 환자들, 화진 씨 같은 특히 젊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 환자인데 선뜻 언론 취재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살짝 마스크 쓴 모습으로 좀 내달라고는 그런 부탁 정도는 하셨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이런 다른 환자들도 화진 씨 같이 수술 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SBS 정책사회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취재하고 있는 남주현이라고 합니다.